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요명리학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명조를 이제 보실 텐데요. 지금 노트하고 펜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빨리 노트하고 펜 가져오셔서 저랑 같이 쓰면서 공부하시면 아마 좋은 공부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명조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명조는 잡기재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잡기재관격. 제가 만세력을 찾아보니까 현재에 2006년 11월 1일 사시생이 됩니다. 잠깐 여기 이제 설명을 좀 읽어보면 그 잡기재관격을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재관인수가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은 4개월 중에 장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잡기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잡기라는 요 글자가 이제 뭘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진술충미를 의미합니다. 진술충미를. 이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진술충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진술충미라고 하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술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술에는 그 신정무가 있으니까, 신정무 지장간이.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토라고 하는 그 지지에 다양한 그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잡기재관이라고 하는 것, 잡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잡기재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여러 가지 기 중에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재관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재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잡기재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재관인수가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은 4개월 중에 장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 말은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한마디로 이제 그 진술충미에 한마디로 이제 그 재관인수가 모두 갖춰져 있다,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명조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잠깐 읽어보면 사태사의 명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태사의 명조이다. 혹시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이 그 중국의 어떤 그 직급의 이름 같은데, 이 사태사가 한 어느 정도의 그 직급의 명조인지 아시는 분은 조금 한번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태사의 명조이다, 이게 곧 잡기재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또 한번 읽어보면 이 명에서 신금은 관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기토는 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주를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자평학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술 중에 이제 간목이니까 수월의 간목이 되니까 일단은 이제 그 이 간목일간이 이제 그 가을에 생을 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술에는 그 지장간으로 이제 신정무가 있으니까 이제 이 술에 있는 신금이 이제 관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토라고 있는 거 바로 이제 시간에 있는 것은 바로 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기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갑과 기가 이렇게 합을 하니까 이 기토는 한마디로 이 갑의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술토 중에 신금이 여기로 있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제 술에는 신정무가 있으니까 지장간 중에 이제 신정무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서방 금국에서 신유술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지지로 보면 유에서 넘어온, 유에는 이제 지장간이 경신이 있으니까 유에서 넘어온 신금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보통 이제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장간에는 역이, 중기, 그 다음에 본기가 있죠. 본기가. 그래서 이제 술이라고 하는 거는 신유술 서방 금국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술에는 신금이 바로 전 지지인 유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역이라고 합니다. 역이 한마디로 전 지지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비록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볼 때 재성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신유술은 그 가을에 해당하는 그런 계절이 되고, 그다음에 신유술의 그 술토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술 중에는 신금이 여기로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요게 이제 그
그 재성 중에는 이게 이제 그 간목이 플러스 요것도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편제가 되는데, 편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천간은 그 재성을 논할 때 보통 이제 갑의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토와 무토가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편제, 요거는 이제 그 정제라고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진술충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방위가 다 다르니까, 이게 그 왜냐면 진술충미에서 그러니까 진토하고 술토는 간목이 볼 때 다 그 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진술충미에 있는 그러니까 진토와 술토에 있는 그 무토가 이제 편제가 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그 진토와 그 술토에 있는 그 무토의 편제를 똑같은 편제로 논하면 일단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존재하는 그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간이. 즉 뭐냐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진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묘진 목방에 있는 것이고, 임묘진 목방이 있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그 화방을 준비하는, 한마디로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그 엄밀히 말하면 중토가 되는데, 중토가 진술충미는 다 중토가 되죠. 중토가. 근데 이제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묘진사에 중이 됩니다. 묘진사에. 그러니까 요 그런 좀 개념을 머릿속에 항상 좀 넣어놓고 계시면 좀 감명할 때 굉장히 좋은데,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묘진사에 중이 되고, 그다음에 술토라고,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유술해에 중이 되죠. 유술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얘네들이 이제 그 토라고 하는 것은 전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진토와 술토가 하는 역할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토와 술토를 동일한 토로 그 간명해서 똑같은 그냥 편제로 단순하게 논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무토라고 하는 그 월간에 그 편제가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 한마디로 이렇게 술토가 두 개가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 술 중에 있는 무토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깝게는 결국엔 뭐냐면 진토에도 이제 무토가 있죠. 무토가. 근데 과연 진 중에 무토가 드러난 거냐, 아니면 술 중에 무토가 드러난 거는 상당히 양상이 다르게 됩니다. 양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술 중에 신금이 여기로 있고, 무기토가 재성으로 제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여기 드러나 있는 이제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술 중에 이렇게 양쪽 연지와 월지에 있는, 그러니까 술에 일단은 통근하고 있고, 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어쨌거나 그 이제 이건 정제가 되지만, 비록 이제 술 중에는 그 기토가 없지만, 어쨌거나 술 중에 일단 토가 있으니까 이렇게 통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중의 무토에도 일단 통근을 하고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생토가 되니까 여기 이제 사오라고 있는, 여기 이제 오중에 또 기토가 있죠. 오중에 기토가. 그래서 어쨌거나 요 기토는 이제 오중의 기토가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발용한 것이 됩니다. 오중의 기토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요 기토는 한마디로 화생토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 바로 밑에 있는 요 지지로부터 힘을 받고 있다는 그 의미가 되고, 그다음에 이 무토는 어쨌거나 이 그 술에, 양쪽 술에 다 통근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뿌리를 이제 건강하게 갖고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오라고 하는, 이게 사오라고 하는 이제 화가, 지지는 이제 환경을 의미하니까, 이 사람이 명주가 살아가는 환경을 의미하게 되니까, 요 무토는 어쨌거나 화로부터 이렇게 다 또 이제 그 생을 받는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술토 중에 신금이 여기로 있고, 무기토가 재성으로서 제왕함으로 관성을 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무기토가 있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이 사람이 그 천간에 드러나는 어떤 행위 자체가 이렇게 무토나 기토는 재성이 되는데, 토라는 것은 그 이제 금을 생하게 되니까, 이것을 지금 그 설명하신 분이 볼 때는 여기 이제 그 무기토라고 하는 그 정제와 편제가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재생관이라고 하죠. 재생관하게 되니까, 만약에 술 중에 그 신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술 중에 그 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토라는 것이 언제든지 신금 혹은 경금을 도울 수 있는 인자가 된다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성을 생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부기가 모두 온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 무기토 두 가지가 한마디로 이제 금을 이제 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위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재생관하니까 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천간에 이렇게 경신금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경신금이 즉 뭐냐면, 이제 경신금이 이렇게 드러날 때 비록 이제 이때가 좀 어리긴 한데, 빨리 이 사람이 이 사태사의 아마도 직급 같은데, 이 사태사라는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찍 만약에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이제 뭐 과거에 나간다거나 조금 더 관직에 일찍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나간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은 요 이제 경신금이 드러날 때 바로 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술 중에 신금이 이제 한마디로 투관한 게 되는 거, 투관한 게 한마디로 발용한 것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제 사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더군다나 이제 무기토라고 하는 그 재생관할 수 있는 그 재성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요 때가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이 한마디로 이제 뭐 조직이라던가,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이제 관직의 한번 명의 부름을 받고 관직으로 진출하는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더군다나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구조가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제 천간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가 되니까 요건 이제 식신이 되죠. 식신이. 그다음에 요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요건 이제 식신이 되고, 요거는 이제 둘 다 재성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한마디로 편재가 되죠. 편재, 본기가. 그다음에 이제 술 중에 신금이라고 하는 그 정관의 기운을 여기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술 중에 정화의 그 상관을 이제 중기로 갖고 있게 됩니다. 중기로. 결국에는 이제 보면, 이제 이 구조를 보면은,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양쪽 술과 그다음에 사에 이렇게 통근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쪽 연월의 술토, 그다음에 오중의 기토, 그다음에 사중의 무토가 이렇게 통근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술중의 무토, 그다음에 오중의 기토, 사중의 무토에 각각 통근하고 있어서, 요 간목의 일원만이 현재 지지에 일단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이제 요것은 이제 목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수라고 하는 이 방위는 이제 서방 금국이 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계절을 얻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격국론으로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편제격이 됩니다. 편제격이. 근데 보통 이제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자평진전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자평진전에 이제 격국론에 보면은 이제 논용신의 이제 격국용신에 논한 것을 보면은 이제 재성을 논할 때는 보통 이제 제2식신 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재격이 되면, 재성격이 되면은 제희식신, 즉 뭐냐면 이제 재성은 식신을 되게 반기는 거죠.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 사주는 여기 이렇게 식신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런 구조에서는 이제 현대에 제가 만약 본다 그러면은,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재성이 굉장히 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다 재성이 되죠.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오중 기토가 있고, 기토가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굉장히 제왕한 게 되는, 제왕.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언뜻 보면은, 그때도 한번 제가 논했지만, 요런 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제다신약이 될 수가 있죠. 제다신약. 왜냐하면 현재 이 사주의 구조로 볼 때는 이 간목이라고 하는 일원이 지지에 뿌리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좌하에 갑은 오하의 시분속은 이제 사지가 됩니다. 사지가. 죄송합니다. 이제 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화라고 하는 것은 병지가 되고, 병지.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양지가 되죠. 양지. 근데 다만 이제 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술해 자축 이렇게 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해수라고 하는 갑의 생지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양지가 되는 겁니다. 양지가.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사주로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만 여기 이 두 가지에 있는 이 연월에 있는 이 술토라고 하는
이 지지들이 비록 그 편재성을 강하게 띠는 지지이긴 하지만 위치가 시공간의 위치가 서방 금국이니까 일반적으로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그 관직의 동네에 있는 그 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직의 동네. 왜냐면 이제 서방 금국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볼 때 그 한마디로 이제 그 관성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술 중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술 중에 신금이 여기로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관성의 잔상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무기토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관성을 생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죄를 벌어들이면 벌어들일수록 이 사람의 그 명예도 같이 상승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천간의 이제 기의 흐름을 보면 목생화, 화생토, 그다음에 토생금이 되면 참 좋은데 어쨌거나 이제 금이 없죠. 금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이제 관성이 되는 것이니까 즉 뭐냐면 이제 금이 없으면은 한마디로 본인이 노력해서 이제 화라고 하는 식신행위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무기토라는 돈을 벌어들이면 그다음에 이제 명예를 생산할 수 있는 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관성이 없는데 술 중에 신금이 여기로 있다가 요때가 되면 이제 관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어쨌거나 구조적으로는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막 진출하는 이 사태사라는 이분이 사회생활을 막 진출하는 와중에 관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임계라고 하는 그 인수가 드러난다는 것은 어쨌거나 이 사람의 이 사주의 특히 이 천간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 기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일단 나쁘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적인 면모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현대사회에서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한마디로 식재가 왕성하죠. 식재가 왕성하고 어쨌거나 이제 관성과 한마디로 인수가 좀 이제 드러나지 않고 이제 좀 약한 구조죠. 왜냐면 이 사주 자체에는 이제 인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술 중에 여기로만 이제 관성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경신 임계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런 걸 이제 충족시키는데 만약 이 사람이 사업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다신학처럼 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운에서 임묘진이라고 하는 본인의 한마디로 이 갑이라고 하는 명조의 그 신왕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운에서 이 10년 대운에서 임묘진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해자축이라고 하는 운도 어쨌거나 인성운이 되니까 인성의 환경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 명주가 살아가는 환경이 되니까 이 지지라고 하는 환경에서도 어쨌거나 해자축 임묘진이라고 해서 수목의 기운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이 명주가 부족한 기운을 운에서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다고 일단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뭐 다른 의견도 있으실 수가 있겠지만 혹여라도 이 명주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이 명주가 물론 이제 사주도 나쁘진 않지만 요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한마디로 여기 보면 부기가 온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부도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 사람이 이 운의 흐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많은 재물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 마지막 연월 일시에 요 말년까지도 이제 재물을 취하게 되고 그렇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 사회로 본다면 어떻게 보이냐면 요걸 이렇게 나눠서 요거를 인생의 상반기라고 하고 요걸 이제 인생의 하반기라고 한다면 인생의 이 상반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뭔가 조직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요때 이 앞단은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설사 사업을 하더라도 조직과 연계된 사업을 왜냐면 이제 경신금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한마디로 요 이제 술 중에 신금 이게 이 술토라고 하는 게 본기가 이제 편제라고 하더라도 그 방위 자체가 서방 금국이 되니까 한마디로 서방 금국에 걸맞는 조직과 연계되거나 아니면 조직과 손을 잡고 협력하는 사업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그런 쪽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이 하반기 요쪽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기본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임묘진이라고 하는 본인의 이제 신을 왕하게 하는 그런 이제 휴대폰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제 충전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충전기를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자기 사업에 기본적으로 이제 몰두한다면 본인 이제 사주에 있는 요런 이제 재물을
좀 이렇게 좀 온전하게 좀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사주가 상당히 좀 운이 좀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요 이제 명조의 출처는 이제 연해자평이 되고요. 연해자평에서 나와 있는 그 명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주가 한마디로 이제 잡기 재관격의 한 예제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뭐 요번 사주는 이 사주는 요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 사주를 보시겠습니다. 다음도 조금 이제 좀 재밌는 얘기인데, 뭐, 앞이 좋았다면 요건 이제 조금 이제 그 연애자평에서 좀 이제 안 좋게 본, 얘기가 됩니다. 얘기인 즉슨 뭐냐면 이제 형합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현대에 제가 만세력을 찾아보니까 1929년 5월 9일 사시생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강의를 오전에 좀 많이 해가지고 목이 계속 좀 잠깁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사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형합은 형 중에 합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도 있고 합도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사람의 명에서 이를 만나면 다만 주색으로 인해 가정을 잃고 질병을 얻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 형합을 얻는다고 해서 이렇게 다 주색으로 가정을 잃고 질병을 얻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하고 옛날하고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꼭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제 조금 어쨌거나 지금보다는 좀 다이나믹하지 않고 의료 그런 어떤 그 기반이 좀 약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제 병을 얻거나 이제 좀 몸이 아픈 일이 좀 많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주가 바로 요 사주가 됩니다. 요 사주가.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마디로 갑인일주가 됩니다. 갑인일주.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요게 이제 간여지동이 되죠. 간여지동. 천간에 갑이 있고 인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전에도 이런 사주가 있었죠.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갑이 한마디로 이제 지지에 인이라고 하는 이제 걸록을 좌하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좌 걸록이 되는 거죠. 두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약하지 않은 구조가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이명은 신왕하고 제왕하다. 본신이 장생에 있으므로 격이 성립되었으나 이거 지금 약간 가려졌는데, 어쨌거나 형합이 있어서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가려진 게 좀 기억이 안 나네요. 형합이 있음으로 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 계대운이라는 것은 이제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계대운의 한마디로 요 사화를 충하니. 그러니까 요 계대운의 한마디로 사화를 충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하나를 충하는 게 아니라 사화가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연이어 이제 충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연이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이제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환경을 의미하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해수가 연이어 이렇게 세 개의 사화를 연이어 충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환경의 굉장히 변화 변동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계대운의 사화를 충하니 주색에 빠져 마침내 고질로 고생하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이제 명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기토 여기 이제 연간 그다음에 월간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 이렇게 이제 기토가 세 개가 연이어 일단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는 갑과 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연이어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죠. 연이어. 사실 잠깐 그 앞 사줄 잠깐 보면은 이 앞사주를 잠깐 보면은 보게 되면 요 사주도 보면 이제 여기 무토, 기토 이제 여기도 무토가 있고 그다음에 기토가 있고 여기 이제 사주에 무토가 있죠. 그래서 부기가 온전했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여자 관계는 좀 많이 복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뭐 딱 보기에도 한눈에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토가 세 개 있는 것은 세 개 있고 이제 사중에 무토 그다음에 사중에 무토 그다음에 인중에 이렇게 무토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왕하고 제왕하다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색에 빠져 있다고 얘기해. 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먹고 그러니까 마시고 이제 술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의미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 사주에 나와 있는 이 한마디로 이 그 재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정제가 되고 이제 사중에 무토, 인중에 무토, 사중에 무토는 다 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연이어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본신이 장생에 있으므로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신왕하고 제왕한 것은 맞죠. 왜냐면 갑이 이내에 록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이 많으니까 신왕하고 제왕한 것은 많으나 본신이 장생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 말이 잘못됐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옛날 그 고전에 읽다 보면은 약간 요런 좀 약간 잘못된 표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12운성에 보통 이제 장생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본신이 장생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걸록에 있지 않습니까? 걸록에. 근데 이제 이렇게 장생에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잘못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약간 좀 강하다, 약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좀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색에 빠져 이제 마침내 고질로 고생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각각의 기들을 요 갑이 연이어 합을 하죠. 연이어. 근데 연이어 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가 위치하고 있는 요 사화라고 하는 요 인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은 이제 그 갑인 일주가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한마디로 이제 그 걸록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각각의 기토들이 각각의 그 지지에 사화를 대동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이제 명리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알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여자들을 좋아하다가 이렇게 인사형의 연이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여자를 잘못 만나거나 한마디로 이제 그 여자를 만난다는 게 이게 한마디로 이게 주색이 되는 것이니까 주색으로 인해 이렇게 형권이 발동되는 것을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인사형이 이렇게 일단 그 인사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잠재력이 사주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개대운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인사형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주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조건 뭐 법원에 가거나 아니면 경찰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구설 시비로 인해서 뭐 법적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어떤 그 인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발을 언제 하냐면은 결국에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동할 때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건드려서 동할 때 한마디로 인사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유명한 고전 명리서 중에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유명한 명리서 중에 삼명지미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명지미부. 거기에 보면 이제 낙록자가 지은 책인데 낙록자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 삼명지미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한마디로 불충불발 이렇게 이충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불영불기 불충불발 이충즉동 이파이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이 없으면은 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충즉동 그러니까 뭐냐면 충을 하는 즉시 동한다. 그러니까 충을 하면 움직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불충불발 이충즉동 이파이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즉 뭐냐면 이제 충하는 즉시 움직이고 만약에 그게 깨지면은 굉장히 한마디로 깨지면은 이파이천 굉장히 천해진다. 한마디로 이제 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그 글귀가 있습니다. 그 낙록자 삼명지미부에 있는 글입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이어 이렇게 인사형의 이런 어떤 그런 잠재력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수가 와서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렇게 인사형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형이.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이 간목일간이 보면은 한마디로 이게 이제 목생화니까 이게 이제 식상의 공간입니다. 식상에. 근데 이제 식상도 너무 많으면 한마디로 이제 식상에 이게 한마디로 이제 식상태과가 되는 것이죠. 식상태과.
그러면 이제 식상이 태과가 되면 모든 것이 너무 과도하면은 한마디로 태과하면은 그게 이제 마치 상관처럼 식상도 너무 많으면 식상의 공간이 너무 많으면은 어쨌거나 그것이 그러니까 정관과 편관 한마디로 이제 그 관성을 한마디로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잠재력에는 이렇게 사화 연이어 있는 사화가 기본적으로 사화라고 하는 건 식신인데 좋게 쓰면은 내가 이제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안 좋게 쓰면은 한마디로 이제 그 내가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그 노는 거 한마디로 이제 즐기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식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사주에서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 사주에서도 보통 이제 식상이 태과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약간 그 한마디로 남자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조금 그런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흔한 말로 이제 여러 명의 남자를 이제 만날 수 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사주에 비해서 식상이 많으면은 한마디로 여러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왜냐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몸으로 보면은 여자로 보면 자기 자식이 되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행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육체로 보면 이제 생식기가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기운이 강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조금 이제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조금 그 약간의 조금 이제 프리하다 어떤 프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 사주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이어 이렇게 식상이 많고 이럴 때 이게 또 이제 인사형 이런 식으로 이제 형을 다루고 있다면 이 식상의 기운을 잘못 쓰면 한마디로 이 형권이 발동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뭐 이제 제가 이제 사주를 설명을 할 때 아직은 이제 12신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12신살로 보면은 이제 요 인이라는 글자가 요 이제 그 사유축에는 바로 이제 겁살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이제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이 그 자칫 잘못하면은 그 인사형이라는 것이 이제 겁살, 즉 뭐냐면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그 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겁탈하다 이런 의미로 쓰지만 보통 이제 기의 운동력학으로 보면은 이제 기가 쫙 운행을 하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떤 행위 이런 게 이제 겁살이 됩니다. 겁살이. 그러니까 좀 뭐냐면 본인의 뿌리를 가지고 두고 있는 이 걸록이라는 이 위치가 이 사람의 환경에서는 이제 겁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겁살이.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인사형이 발동을 하면 한마디로 이제 이 겁살의 그 흉의가 나타나서 이 사람의 그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위치를 뺏을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유축생한테 인이 겁살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런 걸 좀 써놨는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신살류 중에 이제 이 글자의 모양을 따서 만든 신살이 있죠. 신살이 그런 게 보통 보면 이제 뭐 여기 제가 썼던 것처럼 이제 기사는 곡각이라고 해서 곡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을기사축이 곡각입니다. 그러니까 을기사축이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꺾여 있는 거죠. 꺾여 있는 거. 을자도 좀 꺾여 있고 이제 이렇게 기자도 이렇게 좀 꺾여 있고 이제 사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 이렇게 기역 니은처럼 이렇게 꺾여 있는 것들이 바로 곡각이 됩니다. 곡각. 이제 보통 이제 곡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일단은 그 관절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라든가 뼈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쪽을 많이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평두가 됩니다. 평두. 그러면 요게 이제 갑인이 이제 평두가 되니까 그래서 갑인이라고 하는 거 이제 평두가 많으면 보통 이제 그 머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좀 약간 잘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머리가 평평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머리가 평평하다 잘렸다가 아니라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 평두가 많으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승려의 사주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에 뭐 꼭 그렇게 보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곡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기사라고 하는 곡각이 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평두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것도 좀 약간 특이한 보통 지금 현재 이 연애자평에서는 이렇게 곡각이나 이 평두를 논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참고사항으로 쓴 건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화가 이렇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 갑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물상론으로 보면 이제 아주 건강한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인데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이제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람을. 왜냐면 이제 진사라고 하는 진사의 방위가 한마디로 이제 바람, 그러니까 풍을 의미합니다. 풍을.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내경 운기편에도 보면은 이제 사해를 이제 거름 사해 풍목이라고 있습니다. 풍목.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바람이 부는 방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주에 이렇게 풍이 한마디로 이 사화라는 글자가 너무 많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바람을 나타내면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나이가 들면 풍이 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풍 맞는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제 그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꼭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고질로 고생하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제가 이제 예측을 하면 이런 사주가 좀 중풍에 굉장히 좀 약간 취약한 그런 구조가 일단 된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요 기사라고 하는 거, 이 연인데 연의 이제 기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분 그 고법의 나분으로 보면 이제 대립목이 됩니다. 이 대립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법의 한마디로 그 삼명통해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기사 대립목이 요 갑인은 이제 대개수가 됩니다. 대개수를 보고, 그 다음에 요 개라는 것은 그 대해수가 됩니다. 대해수. 근데 이렇게 기사 대립목이 갑인의 대개수를 보고,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대해수를 연이어 보면 그러면은 그 한마디로 그 수명에 문제가 있다고 써놨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벌써 이제 기사 대립목이 연이어 3개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 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이 되죠, 본. 그래서 이제 나붐으로 볼 때는 요 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연이라고 하는 이 본의 그 기사 대립목이 갑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한마디로 연본 일주가 되니까 연이 본이 되고 이제 일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 대립목이 주의 갑인 대개수를 보고, 그 다음에 요 개라는 대수를 볼 때 한마디로 이제 고질로 고생하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보게 되면 이게 참 그 뭔가 이런 식으로 딱 맞을 때, 한마디로 이제 아다리가 맞을 때, 흔한 말로 아다리가 맞을 때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지금 이제 계속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돈 들어오는 소리가 계속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대립목이 갑인을 보고, 그다음에 요 개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그 수명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일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일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일이 사시를 보는 거, 그 다음에 거꾸로 사일이 인시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신일이 해시를 보는 거, 그 다음에 해일이 신시를 보는 거, 해일이. 그래서 한마디로 인사 신해의 조합, 그러니까 인사 혹은 여기가 신해의 조합, 이런 게 한마디로 이제 그 고전에서는 교회살이라고 해가지고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살이라는 것은 그냥 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교회살이 되면은 그 자식이 굉장히 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달랑 게 교회살만 보고 자식이 귀하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진짜 신살이 안 맞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이 사람도 보면 이제 사주에 보면 사중에 경금이 있으나 이제 천간에는 어쨌거나 이 사람의 관이 드러나 있는 건 아니니까, 운에서 일단은 관운이 오질 않으니까, 일단은 관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좀 물론 사중에 경금이 있어서, 그러니까 좌법으로 보면은 12운성으로는 이제 생지 안에 있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인사형이 이렇게 연이어 있을 때 사중에 경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관직이라던가 이런 것을 아주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한테는 이제 자녀가 되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인일사시 이렇게 해서 교회살이 있으면은 자식이 좀 귀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식덕이 없다고 보통 이제 고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일단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40분이 다 됐는데, 오늘도 제가 이렇게 좀 고전에 있는 명조 2가지를 가지고 좀 이제 재밌게 저의 의견과 더불어서 좀 몇 가지 또 이제 참고사항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